한국 EMC의 조용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 EMC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팀을 담당하고 있고요. 기술 지원 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저희 EMC의 그 데이터 레이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뒷부분에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드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오전 시간에 계속 들으셨겠지만은 IoT라고 하는 어떤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시작을 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한 각종 센서 데이터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다음에 대용량이 어떤 저장되는 스토리지의 어떤 비용적인 부분도 과거 대비 훨씬 대용량을 저렴한 스토리지로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도 어떤 이런 IoT 스펙트럼이 굉장히 광범위해졌고요. 실제로 저희 자료가 아니라 이제 시스코에서 분석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이렇게 펼쳐서 놓게 되면 저희 생활에 정말 밀접한 부분에 IoT가 다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나눠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컨슈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산업 IoT 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생활에서는 쉽게 우리가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헬스케어라는 부분을 가지고 뭐 스마트폰과 연동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뭐 미디어라든지 뉴스 같은 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산업에서 적용되는 IoT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생산 현장에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어떤 기온이라든지 또는 가스 터빈이라든지 이런 그 현장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 내지는 제조시설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는 것들이 IoT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약간 두 개의 어떤 큰 대비되는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영역에 따라서 어떤 그 목표하는 바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좀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컨슈머 부분에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저 익스피리언스 부분이 강하다라고 하고, 어떤 또 하나는 이제 리얼타임 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내가 어느 장소에 갔을 때는 어떤 내가 필요한 쿠폰이 바로바로 발송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실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라고 하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IoT의 어떤 목표는 그보다는 어떤 생산성에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률을 줄여서 우리 생산성이 올라가면 바로 회사의 매출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현재의 어떤 그 매출이 즉시화되는 부분은 산업 IoT 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IoT 쪽에서 챌린지로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는 기존의 어떤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더 광범위하고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테라바이트 환경에서 페타바이트 환경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모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겠죠. 내가 분석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생산성, 좀 더 나은 불량률을 줄여서 우리의 수율이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표가 좀 더 다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아까 저희가 컨슈머 쪽에서 느끼는 것처럼 그 직접적으로 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엔드 유저한테는 항상 손쉽게 빠르게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웹이라든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즉시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진정한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과거에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면 기존의 어떤 정형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 데이터를 분석, 통계를 해서 봤던 어떤 시절과는 달리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빅데이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빅데이터, 과거에 우리가 트레디셔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지금의 IoT 시대에서는 뭐 이머징 또는 어떤 그 IoT 기반의 어떤 머신 데이터가 더 주류가 될 것이고요. 사실 기존의 어떤 정형 데이터에서의 양적 한계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oT 기반의 각종 머신 데이터들, 비정형 데이터들이 어떤 통계의 어떤 근간이 된다라고 하면 진정한 이제 분석을 위한 IoT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정형 데이터와 지금부터 많이 발생하는 어떤 이머징 데이터들, IoT 데이터들의 어떤 취급, 수집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기존 시스템들을 통해서 어떤 개별된 저장 장치를 1차적으로 거치고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의 그릇이라고 하는 하둡 시스템으로 옮기게 되는 어떤 두 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은 하둡 시스템이 가져가는 어떤 좀 특이성,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는 개별 시스템에 저장했다가 옮겨야 되는 이런 어떤 숙명적인 이제 어떤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예.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저장 장치를 구분함으로 인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IT 관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IoT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들로부터 각종 데이터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개별 스토리지를 가져가는 어떤 그런 복잡성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하나의 통으로 이제 합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의 데이터를 개별 스토리지를 없애고 하둡 시스템과 개별 시스템을 합친 전사적인 데이터 레이크를 가져감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지 효율성을 올리고 그다음에 광범위한 어떤 용량 확장성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용량의 확장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상상 이상의 어떤 용량 확장성과 성능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분석이라고 하는 어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크게 우리가 DW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하나의 어떤 큰 그릇에서 하둡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 담아놓고 이 부분에서 즉시적인 어떤 분석과 그다음에 1차적인 가공을 하게 되면 뒷단에 있는 DW라든지 마트 쪽에 정형 데이터를 보관하는 쪽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보존성에 있고 진정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만 가져가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DB적인 어떤 비용적인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렴한 하둡 시스템을 키움으로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DW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어떤 컨셉 자체는 기존의 DW 마트를 없애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앞단에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하둡이라고 하는 커다란 어떤 그 전처리 과정을 거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EDW와 좀 다른 부분을 놓고 보자라고 하면 기존의 정형 데이터들은 하나의 소스로부터 보일 수 있는 뷰가 1차원적이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 레이크의 컨셉은 원시 데이터로부터 모든 가공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라고 넘어갔는데 넘어갔습니다. 앞장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의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과거의 정형 데이터들은 주로 샘플링된 데이터를 통해서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가기에는 DW라고 하는 RDBMS가 이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정제시켜서 서머리된 데이터 위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체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샘플된 데이터가 아니라 원시 데이터부터 가공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하둡이라고 하면 분석 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과거에 어떤 전문적인 분석 툴을 사용할 필요 없이 R이라고 하는 어떤 오픈 소스 기반의 분석 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SQL 대신에 어떤 머신 데이터라든지 어떤 로그 데이터들을 많이 분석할 때는 NoSQL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둡 시스템 내에서 수용할 수가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둡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2013년도에 IDC에서 발표한 자료이긴 하지만 어떤 하둡용 스토리지의 어떤 선택 기준으로는 가장 크게 성능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용자들이 성능에 가장 최우선적인 기준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 최소화입니다. 아무래도 하둡 시스템이 3벌 이상의 어떤 저장 공간을 가져가다 보니까 실제로 100테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약 한 33테라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운영 비용이라든지 용량적인 제약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성능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도 최초의 하둡 시스템으로의 어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간을 보면 보통 1일에서 3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이라고 하는 어떤 그 성능이 불과 10분에서 1시간 또는 하루를 돌려서 나올 수 있는 성능을 원하면서도 실제 그 하둡에 담기 위해서 하루에서 3일씩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에서 떨어진 기본적인 원시 데이터를 다시 하둡 시스템으로 카피하는 형태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둡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분산 파일 시스템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윈도우즈나 리눅스의 파일 시스템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카피를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서 3일씩 걸려서 이런 용량들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도 역시나 하둡 데이터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백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복제라고 하는 부분은 익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하둡 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기술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3벌 이상의 어떤 그 중복을 통해서 가져가는 어떤 용량적인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둡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커지면 커졌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연한 확장성, 그다음에 좀 더 관리가 쉬워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둡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로컬 데이터로부터 그렇게 무식하게 카피 방식 말고 좀 더 시스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성능이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하루에서 3일씩 걸려서 데이터를 옮겨놓고 다시 분석해야 되는 이것보다는 원시 데이터 있는 그대로를 분석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훨씬 더 세이브되고 성능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고 어떤 데이터 보호라고 하는 측면이 하드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기능도 있지만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좀 더 안정적이고 성능 임팩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고 하면 그 부분 역시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MC가 얘기 드리는 어떤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부분은 스토리지 유형과 상관없이 그다음에 고객의 환경이 가상화 환경이든 그다음에 스토리지가 다스든 아니면 어떤 컨버지드 인프라를 사용하든 그다음에 클라우드 하둡이라고 하는 어떤 벤더의 종속성 없이 클라우데라든 호트넉스든 아파치 하둡이든 피보탈 하둡이든 종류와 상관없이 저희가 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적의 아키텍처 설계가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하드웨어 아키텍처는 전형적으로 컴퓨팅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 같이 있는 형태고요. 물론 이제 네임 노드는 별도로 좀 나와 있지만 기본적인 구성은 컴퓨팅 노드와 데이터 노드가 함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용량을 늘린다 그러면 저 서버를 한 대, 두 대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컴퓨팅 자원과 용량을 이제 확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EMC가 얘기하는 어떤 그 스케일 아웃 구조라고 하면 그 데이터 노드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저희 스케일 아웃 스토리지인 아이실론이 담당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고객이 가져가는 어떤 컴퓨팅 자원은 컴퓨트 노드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스토리지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아이실론이 그 부분을 다 책임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컴퓨팅 노드가 데이터 노드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같이 항상 증설해야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스토리지 용량과 컴퓨팅 부분을 분리함으로써 좀 더 어떤 유연성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실론으로 어떤 그 하둡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고객사의 현재 환경에서 하둡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지 않더라도 어떤 약간의 서버만 가지고 그 부분이 가상화되어 있어도 상관없고 가상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없고요. 그 가상화 환경이라고 하면 그 가상화된 환경에서 그대로 하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지가 네이티브하게 하둡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어떤 환경에서도 그 하둡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트 노드가 더 늘어나게 되면 이게 가상화 자원으로는 더 이상 수용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 피지컬한 어떤 컴퓨터 자원만 지속적으로 늘려서 기존 환경에서 이어서 하드 파일 시스템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자원을 최대 한도로 보호하면서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어떤 아이실론이 투자 보호 역할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성에 있어서도 별도의 어떤 시스템 컨피그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장표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니셜 데이터를 하루에서 3일씩 거쳐서 데이터를 복제 후에 어떤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개별적인 스토리지로부터 하드 파일 시스템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아이실론처럼 하나의 스토리지 내에 있게 되면 원시 데이터와 분석 데이터가 구분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분석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도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로부터 어떤 하드 파일 시스템 쪽으로 옮겨야 하는 그 장시간의 어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간도 사실 분석 쪽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 되겠고요. 실제로 어떤 100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네트워크가 10G 환경이라 하더라도 약 하루 이상의 어떤 마이그레이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 이후에 분석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성능적인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를 옮기는 어떤 그 시간은 굉장히 큰 어떤 낭비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아이실론이 제공하는 어떤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하드 파일 시스템도 네이티브하게 지원을 하지만 다양한 서버들에 대해서 기존의 NFS라든지 윈도우를 위한 SMB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집을 별도로 어떤 데이터 카피를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원천 데이터로부터 하드 파일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하둡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파치 하둡의 기본적인 하둡도 있지만 클라우데라나 호트웍스나 피보탈처럼 다양한 생태계를 어떤 특징적으로 가져가는 이런 하둡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레이크를 어떤 구성하고자 했을 때는 이런 다양한 어떤 하둡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또 부서마다 실제로 하둡을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하둡의 어떤 배포판
벤더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한 통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하둡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 결국은 하둡은 하둡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이제 아이실론으로 어떤 하둡을 구성하게 되면 기존 어떤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도 자유로울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원천 데이터로부터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스를 통해서 개별적인 하둡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어떤 통합의 차원에서의 하둡 시스템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둡이 제공하는 스냅샷 백업과 복제도 있지만 결국은 3벌 이상을 저장하는 중에 한 카피를 이제 복제하는 형태가 되겠고, 실제로 아파치 하둡이나 이런 환경을 사용하면서 제가 스냅샷 백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아이실론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어떤 그 스냅샷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DR을 위한 복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데이터부터 어떤 이런 복제는 필요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가공된 데이터, 그다음에 보존을 해야 되고 어떤 회사의 어떤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들은 DR로서 어떤 보관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스 환경으로 서버와 컴퓨팅 노드와 데이터 스토리지 노드를 함께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내가 용량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서버가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 내가 컴퓨터 자원이 많이 필요하더라도 스토리지 자원도 함께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종속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 노드를 이제 분리하게 되면 실제로 하둡 분석이 어떤 CPU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스토리지 용량적으로 많이 필요한 분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어떤 증설에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둡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어떤 분석은 CPU 노드만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용량만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독립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그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실론을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스케일아웃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노드가 용량이 필요하거나 컴퓨팅이 필요하면 노드를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둡처럼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노드를 그냥 네트워크에 붙이면 바로 60초 이내에 이런 어떤 데이터가 바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이고, 내부적으로는 자동 로드 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병목 형상 없이 전체 노드를 성능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44노드의 50페타바이트를 하나의 어떤 데이터 레이크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약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아웃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은 하둡 쪽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오픈스택에서 얘기하는 스위프트라든지 S3와 같은 오브젝트 개념의 스토리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기존에 우리가 트레디셔널 환경을 놓고 보면 NFS나 SMB처럼 네트워크 시스템의 어떤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파일 시스템과 함께 오브젝트와 그다음에 하둡을 같이 담을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컨셉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한 통에 넣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라든지 보호 기능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하둡에서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을 스케일아웃 아이실론 스토리지에서 인사이트 IQ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스토리지 쪽에서 보면 대용량의 SATA 디스크도 있지만 고성능의 또 SSD 디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SSD 디스크부터 SATA 디스크까지 용량과 성능을 모두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 풀이라고 하는 하나의 풀로 두게 되면 성능과 용량을 이제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구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스냅샷이라든지 그 다음에 DR을 를 위한 복제, 이런 부분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둡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어떤 새로운 어떤 다스 형태의 그 시스템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 환경, 가상화 환경이든 아무리 작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하둡 시스템을 올릴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라든지 만약에 어떤 그 사용자 환경 중에 아이실론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분들이 하둡을 만들 때는 컴퓨터 노드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 노드는 기본적으로 이쪽 아이실론에서 이런 부분을 다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별도로 카피하는 것들이 아니라 저희는 원천적으로 기본적인 모든 데이터를 이 데이터 레이크 안에 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어떤 개별식 스토리지로부터 파일 카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데이터가 스토리지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둡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거고요. 기존의 어떤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정형 데이터 위주라고 하면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어떤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하둡 시스템을 저희가 EMC 아이실론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겠다라는 거고요. 어떤 그 3벌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아이실론에서는 80% 이상, 85% 이상의 어떤 스토리지 효율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하나의 렉에서도 2페타 이상의 어떤 유저블한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시스템을 어떤 하둡 기반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스 형태의 서버를 그냥 적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스토리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분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MC가 말씀드리는 데이터 레이크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데이터를 여러 번 개별 스토리지와 어떤 분석 스토리지를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해서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저장 관리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중복된 투자를 통한 어떤 투자 중복보다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아이실론 스케일아웃 나스는 클라우데라뿐만 아니라 호트넉스, 피보탈 하둡, 그다음에 아파치 하둡 모든 어떤 하둡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최근에 스플렁크라고 하는 어떤 분석 소프트웨어들도 연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한 번 투자해서 뭐 하나의 시스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아웃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이실론은 이미 가트너에서도 스케일아웃 나스 스토리지로는 업계 리딩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하둡 파일 시스템을 제공하는 네이티브하게 스토리지 레벨에서 하둡을 제공하는 어떤 유일의 스토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50페타바이트의 어떤 파일 시스템을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유연한 확장성을 함께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둡 파일 시스템의 어떤 전용의 어떤 장비가 아니고 기존의 어떤 나스 스토리지가 필요하거나 또는 HPC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환경에서도 어떤 스케일 아웃 구조를 이용해서 충분한 성능을 제공받을 수가 있겠고요. 스토리지가 가져가는 기본적인 데이터 보호 방법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적인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전사적인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에 좀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좀 사과 설명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